questa bocca ti bacerò, amore, amore, su dimmi, dimmi che mi vuoi bene, come sai dirlo tu, ma baby bobu, boccuccia di rosa. 안녕하세요. 별미책방 MC 정현정입니다. 요즘 시대의 스트레스, 현대인들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스트레스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혹시 풀 방법이 없다면 오늘 별미책방과 함께 별미 그리고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별미책방 조력자 네 분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저는 이게 별미 책방이면서 별미 여행입니다. 강제적으로 서울에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온 이상은 이 음식 좋은 데서 하여튼 벌써 몇 군데 슬쩍슬쩍 다녔습니다. 식도락 여행도 좋은데 그 여행하면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수다 떠는 맛도 있잖아요. 저는 원래 집에 있을 때 집순이여가지고 여기 오면 맨날 수다 떨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행하고 말씀하시니까 여행 떠나기 전날 굉장히 설레잖아요. 저도 이렇게 소풍 가는 기분, 전날 그 기분으로 막 두근두근. 근데 특히 그냥 소풍이 아니라 책 소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풍? 사냥을 떠나는 사냥꾼 마음, 책 사냥을 떠나는 사냥꾼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자 이렇게. 뭐 책을 이제 강제적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네, 졸지에 책을 매주 이렇게 몇 권씩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굉장히 좀 풍요로워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날 책과 그 별미는 무엇일지 함께 만나보시죠. 미역은 축축하다 못해 흐물거렸다. 엄마가 명혜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사다 놓은 미역이었다. 나는 미역을 잘 간수할 줄 몰랐고 엄마는 내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 흐물거리긴 해도 미역은 미역이었다. 미역국을 끓여서 주전자에 담아 들고 묘자한테 가는 길에 밭꽃이 하얗게 피었다. 우리는 밥과 국을 굴 속으로 밀어 넣어주고 산을 내려왔다. 아침에 또 우리는 미역국과 밥을 가지고 산으로 갔다. 주전자와 밥주발이 굴 밖에 그대로 있었다. 저녁에 우리는 또 갔다. 밥과 국이 역시 그대로 있었다.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공선옥 작가의 책입니다.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노래 부를 때 노래 불러야지.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닌데 노래를 막 부르면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의 노래들인 거예요. 이 굴곡진 현대사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 안고 사는 여성들의 삶.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특히 굶어 죽잖아요. 제가 이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탈북자들 관련 프로그램 하다가 옆집에 계신 아저씨가 굶어 죽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굶어 죽기가 쉽지가 않대요. 근데 굶어 죽는 이 모습의 묘사를 보면서 앞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어려웠어요, 이 책 읽는 게. 충격적인 게 여기 나오는 실지렁이 죽이 네.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실지렁이로 단백질을 대신해서 실지렁이로 먹는 이 소설 전체의 뼈대가 미친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음식을 먹고 짐승은 먹이를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짐승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렁이, 그다음 여기에 보면은 숱하게 여러 종류의 죽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가난해서 혹은 그 몸이 아프기 때문에 먹는 죽이 아니고 이거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명이 먹어야 되니까 불려서 먹고 양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야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죽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소녀들 가운데서 둘이 미역국을 끓여서 가져가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와 산모, 그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미역국을 주는 것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없는 살림에 그래도 산모 챙기겠다고 이게 미역국을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덜 인간적이었던 상징적이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보면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는 거는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진리인가 봐요. 맞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먹거나 뭘 하면은 반드시 국물 있는 탕이나 국을 먹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다는 거는 사실은 계절을 안 가리고 1년 내도록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낳을는지 모르죠. 근데 예전에는 그때 대해서 국을 끓일 만한 게 집에 찾아보면은 미역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시사철 구비하고 끓일 예. 수 있는 재료라는 그리고 이거는 좀 말씀이시죠? 오래 묵어도 괜찮고 네. 그다음에 바로 말려서 날 것으로 끓여도 되고 하니까 미역국은 그런 편리함이 있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국으로 끓였던 게 아닌가. 근데 저도 산후조리원에서 미역국만 삼시세끼 거의 2, 3주 내내 조리원에 있는 내내 그리고 미역도 종류가 좀 있어요. 제가 그래요? 애를 낳고 바로 선물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돌미역이라고 해요. 아, 맞아요. 완도에서 왔다고. 아, 이게 진짜 돌미역. 미역이야 하면서 한 분이 선물을 주셨는데요. 돌미역은 자연 바위에 붙어 있는 미역이고 우리가 보통 보는 미역은 이제 줄을 쳐가지고 거기다 포자를 해서 양식으로 하는 미역인데 이 차이라는 것은 국물을 그냥 한 숟가락만 돌미역국을 먹어보면 아마 굉장히 다른 그 뽀얗다고 이야기하죠. 네, 맞아요. 예, 네. 뽀얗고 국물을 먹어보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는 4배, 5배 정도 차이가 나면 돌미역 삽니다. 오늘 혹시 돌미역이 나오나요? 오늘 돌미역이면 전 무조건 돌미역 미역국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게 풍족해진 요즘에는 미역국을 물리지 않게 먹기 위해서 이것저것 가자미를 넣은 미역국도 있고요. 뭐 북어를 넣은 것도 있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뭐 바지락을 넣은 소고기는 소고기는 당연히 당연하고, 있고요. 뭐 네. 닭고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넣어서 미역국을 먹게 참치도 되거든요. 넣어 드시잖아요. 저는 참치 넣어서 먹어요. 역시 참치인가요? 네, 참치 지난주에 이어? 역시 또 으깨서. 내륙에 있는 분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정도 드시고 해안가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 많이 나는 생선이나 혹은 조개 종류, 굴이나 조개 종류를 넣거나 굴 예, 미역국. 생선을 넣는데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럭도 좋고 하니까 우럭 미역국 끓여 먹는 경우도 있고 남쪽에서는 주로 이제 굴미역국을 많이 끓여 먹고 미역국 예, 시원하겠다. 아, 맛있겠다. 그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먹어본 중에는 가자미 미역 맞아요. 남해안에서 먹는데 고향 국물. 봄에 가자미 미역국 예술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맛본 성게 미역국도 성게 굉장히 미역국 시원하고 유명하죠.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바다향이 정말. 무신 나는 게 정말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요. 생일날 미역국은 또 이제 삼신 할미한테 그 이렇게 신고. 그래서 신고하는 신고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생일날 미역국 안 먹으면 굉장히 섭섭해요. 맞아요. 섭섭하죠. 아 네. 그리고 시험 전날 미역국 먹으면 굉장히 섭섭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저희 집은 좀 달랐던 게 시험 전날, 수능 전날, 수능 당일날 저는 미역국을 먹었었어요. 오. 안 먹었으면은 더 잘 갔어요. 하버드나 스탠퍼드를 오늘 별미책방 첫 번째 별미는요.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소개 미역국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별미가 숨어있는 책도 만나보시죠. 시원하면 많이 드셔. 아주 한솥 끓여놨으니까. 엄마가 턱짓으로 부엌 쪽을 가리켰다. 뭘 하든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으면 된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야. 내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흐물흐물했다. 그동안 별로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다. 뭐랄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외국 영화에 나오는 자상한 아버지 같았다. 이래가지고서야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다. 나는 아버지가 시원하다고 한 콩나물 국물을 연방 떠먹으며 괜히 콧물만 흘쩍거렸다. 이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가족이 굉장히 난처한 쿨하지 않은 상황이 됐거든요. 주인공 이 여성은 오래 사귀던 남자친구 헤어진 30대 이제 33세 접어드는 네. 이런 상황이에요. 엄마도 뭔가 다른 새로운 길을 찾고 싶어 하는데 담 풀려 있을 때 뭐가 이렇게 실마리가 잡혀가지고 탁탁탁 풀려나가는 그날 시원한 콩나물국을 딱 끓여 먹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구마 몇 개를 막 먹고 있다가 책을 보면서 이 콩나물국을 먹는 주인공의 가족을 보고 왜 10년 묵은 채증이 채팅이 내려간다고 하죠. 저는 그런 기분으로 시원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 부분 특히. 네. 근데 지금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계속 표현을 시원하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콩나물과 관련된 모든 음식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분명히 국물은 그러네요. 뜨겁거든요. 뜨거운데 우리는 항상 콩나물 국물, 콩나물 말고 콩나물 국물 한 입 딱 떠먹으면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한 콩나물국을 저는 좋아해요. 아, 저희 냉 엄마가 콩나물국. 냉 콩나물국이라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을 때 얼음 몇 개 딱 넣어서 동동 떼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원한 걸 먹어도 시원하다 그러고 뜨거운 걸 먹어도 시원하다 그러고 그 시원하다는 걸 우리 피부에 느끼는 온도가 차다는 뜻이 아니고 속이 뚫린다, 개운하다. 소통한다. 좀 그거 하면은 감정적인 거네요, 조금 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오늘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이렇게 후련하네. 그 시원하고 후련한 거를 우리가 뜨거운 국물 먹으면서 콩나물국 입에 넣으면 그다음에 술꾼들이 술 먹고 해장국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국을 먹어야 시원해집니다. 좀 다른 시원함이네요, 두 개가. 그렇죠. 제가 외국에 이런 맛집 음식 기행을 많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동안. 근데 그때 되게 재밌게 느꼈던 게 술에 관련된 것도 많이 보고 이렇게 술의 해독, 숙취해 좋은 음식도 많이 봤는데 콩나물을 외국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외국에서 콩나물은 별로 본 적이 그러네요. 없는 것 네. 외국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콩나물국을 영어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음식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콩나물 영어로. 영어로? 빈 스프라우트. 네, 콩. 빈 스프라우트죠. 이건 뭐 너무 쉬운 영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못 못합니다. 알아듣겠어. 이해가 안 되겠어. 그야말로 단어는 있지만 네, 잘 쓰지 콩나물이니까 콩으로 어떻게 나물을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또 콩나물이 생긴 게 좀 희한합니다. 위에 대가리가 있고 몸체가 이렇게 줄기가 있고 가늘어지는데 이게 보면은 그 우리가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 보면은 계란 귀신 할 때 보면 위에 대가리만 이렇게 눈이 있고 아, 네네. 밑에 이렇게 같아요. 꼬리가 달걀 있고. 때 서양 사람들은 그 문어나 낙지가 외계인 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긴 거는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기분 안 맛있는데. 좋아서 네. 안 먹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콩나물 귀신이라 그러니까 왠지 만화 같고 동화 같고 콩나물 동화 있잖아요. 그 제과 콩나물. 제가 제과 콩나물. 콩나- 제가 콩나무죠. 아 콩나물이에요? 저 순간 맞다 그런 동화가 있었지. 이럴 맞다. 뻔했어요. 콩나물로 잡채도 만들어서 먹어요. 아, 그러니까 당면 대신 그렇죠. 콩나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읍이나 또 부안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제사상에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고창은 그냥 우리는 그냥 콩나물 무침만 올리는데, 근데 콩나물 잡채도 굉장히 별미잖아요. 네.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별미예요. 네. 뚫린다. 콩나물국에 김치 신김치 넣어서 김치 김치 콩나물국 콩나물국. 그것도 네. 참 술 마신 다음 날 냄새가 그거 예전부터 콩나물을 조선시대 때는 수가채라고 그랬는데 콩나물을 옛날부터 먹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나물이 희한하게 땅에서 키우질 않고 수경재배합니다. 네. 맞아요. 네. 물을 부어서 길르는데 또 이렇게 집집마다 길렀던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네. 엄마가 이만한 동그란 통에 콩나물을 기르셨어요. 그래서 재를 바닥에 놓고 네. 거기에 며칠 지나면 콩나물 바로 좀 이렇게 넣고 올라왔던. 그렇죠. 까만 천을 덮어놔야 돼요. 네. 햇빛 안 보게. 그렇지. 안 보게. 까만 천을 안 덮으면은 콩나물 대가리가 새파래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덮어놓으면 햇빛을 안 보면 콩나물 대가리가 노랗고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은 이게 싹이 제대로 날라 그러면 안상해야 되는데 안상하게 하기 위해서 천년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잘 소독이 돼 있는 게 재입니다. 재는 한번 뜨겁게 탔죠.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분도 균을 못 살게 하죠. 그러니까 그걸 살짝 깔고 콩을 올린 다음에 덮어서 물을 주기 시작을 하면은 자라는데 이게 수경재배잖아요. 네. 흙은 안 닿고 네, 물만 먹고 자라는 거예요. 물만 먹고 자란 거죠. 그게 깨끗하고. 오늘의 별미는 미역국과 콩나물국입니다. 책 속에 있는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해 주실 요리 전문가 정정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뭘 그렇게 두드리고
오늘의 아주 별미 중에 별미죠. 황태 지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황태 미역국 하시는구나. 미역국인가요? 아니요, 콩나물국이요. 아니 어제 뭐 부부싸움 하셔가지고 황태 콩나물국 하시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왜 아까 화가 좀 많이 나 보이셨거든요. 아니요, 제 속엔 다 해피만 들어있습니다. 북어랑 황태랑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좀 쉬울까요? 재민 씨처럼 이렇게 멋지고 잘생기신 분들은 또 애칭이 굉장히 많잖아요. 명태도 굉장히 이렇게 사랑받았던 생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름이 20여 가지가 넘어요. 생것은 생태라고 하고, 얼려진 것은 동태라고 하고, 또 살짝 말린 것은 코다리라고 하고, 완전 말린 것을 북어 이렇게 불려주는데, 오늘 사용할 황태는 겨울에서부터 봄까지 이렇게 기온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얼렸다 녹였다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속이 노랗게 됩니다. 그래서 황태라고 불려지죠. 아 그리고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콩나물국을 집에서 끓여봤을 때 좀 잘못하면 비릿한 향이 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네, 이제 그 50년 정도 콩나물 국밥집을 하신 유명한 콩나물 국밥집 사장님께서 정말 저만 알으라고 알려주신 비법이 있는데, 양념류 중에 있는데요. 뭘 것 같아요? 글자는 세 글자입니다. 새우젓? 땡! 간장. 과학적인 방법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과학적인 방법. 식용유. 식용유. 네, 의아하시죠? 이게 과학적인 게 뭐냐면 지방이 냄새를 흡착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향수 만들 때도 바로 그런 맞아요. 방법을 버터 쓰는데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맞아요. 냄새 예,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냄새를 싹 흡착을 해서 비린내가 없이 고소한 콩나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미역국을 특별히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참기름으로 달달달 볶아서 물을 붓고,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다릅니다. 참기름을 처음에 넣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내 해초 향이 완전히 뭐 바닷속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깊은 향기가 나는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미역국을 굉장히 좋아해서 미역국을 맛을 보고 싶다 했는데 저 황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시원한 또 황태 콩나물국이 먹어보고 싶어지네요. 콩나물의 식감을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예, 콩나물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지만은 찾아서 먹는다든지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미역이 좀 많이 땡깁니다. 아삭아삭보다 미끈미끈이 훨씬 아, 네네네. 저도 좀 미끈거려 보려고 미역국인데요. 촌장님, 저 악수 한 번만. 네. 전주인데 콩나물국 그러지 않아도 맛있을 건데 저기에 황태까지 당연히 콩나물국 쪽으로 갑니다. 제가 미역을 너무 좋아해서 미역국을 이렇게 한 소끔이라고 한 솥단지 끓이면 저 미역을 다 건져 먹어요. 제가. 이 소설 속의 콩나물국을 아빠가 굉장히 시원하게 드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원하게 콩나물국을 한번 먹어보는 게 날도 어떨까? 쌀쌀해지는데. 문체가 요즘 쓰는 말이 아니고 좀 어려워서 처음에는 좀 읽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좀 이 사람들의 생활상이나 이런 것들도 워낙 옛날 배경인 것 같고 처참해서 중간에 새마을운동이 나오길래 그렇게 옛날 얘기는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새마을운동부터 이제 5.18 민주화 운동까지의 그때 이제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것들 보면 브로크, 네, 저는 그게 무슨 그렇고요. 말인지도 한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본 말이에요? 우리 블록 이렇게 쌓아 올리는 블럭 거. 셋 할 네, 때.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나와가지고 새마을운동 때 쫙 풀었는데 시멘트를 그냥 통으로 만들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을 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렇게 뭘 쌓아 올리기 위해서 고안해낸 장치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딱 새마을운동을 현장에서 겪었죠. 브로커 찍어가지고 담 새로 샀고 하는데 한 마을의 지붕 색깔이 똑같아요. 청색으로 똑같이 그냥 양철 지붕에 청색 칠해가지고 안 그러면은 스레트. 예, 스레트 지붕에다가 청색 칠해서 그래서 한 마을이 멀리서 보면은 마을의 지붕 색깔이 똑같은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새마을을 운동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실은 이렇게 어떤 마을 한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조금 더 뭔가 바꿔보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쌓여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위에서 다 새마을 만들어. 그러니까 운동이 하달된 거죠. 거기에 어떤 굉장히 큰 페이지가 됩니다.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것이 그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덮거나 헤쳐버리고 그 위에 통일된 어떤 가치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챕터 중에 첫 번째 챕터가 바로 그 새마을 운동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그때 이제 주민들의 실제 모습들, 그들이 핍박받았던 모습들이 또 그대로 덤덤하게 서술돼 있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1000만을 돌파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가 있었죠. 택시 운전사. 빨리 가야 돼! 그런데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요? 두 번째 챕터에는 그 영화에서 또 볼 수 없었던 여성들의 희생, 그리고 얼마나 또 잔혹했는지 이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어서 읽는 내내 마음이 참 무겁고 불편하더라고요. 저 둘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저희 아버지가 딱 그 민주화 운동 당시에 20대셨어요. 20대셨고 딱 저희 아버지가 광주에 이제 중심가에 살았었어서 이제 그거를 정말 현장에서 생생하게 겪으신 분이시죠. 저희 할머니는 아빠가 이제 밖에 나갈까 봐 아빠를 강제로 창고에 넣고 밖에서 창고 문을 잠그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와서 그 대학생들이나 시위하는 애들 있는지 집집마다 또 찾아다니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에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죽어갔고 혹은 형광됐고 그 흐름이 마치 있었고 신문 기사를 읽듯이 그렇죠. 그냥 연도별로 사건만 알게 네. 됐죠. 저희는. 그러니까 체감하지 않는 뭔가 이렇게 떨어져 네. 있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묘사를 하는데 3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그 아픈 역사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정혜나 또 박용재가 미쳤던 게 아닌가. 여기 보면 정혜가 계속 그 읊조리던 게 뭐 아바아바 맞아요. 그런 무슨 말도 말인지 있고,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또 박용재가 말끝마다 끼끼끼끼끼끼끼 이러잖아요. 그게 미치지 않으려고 약간 발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완전 미친 상태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정상적인 상태일 때는 말을 하는데 미치고 나면은 짐승의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거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미친 시대를 살아가려 그러면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대가 야만의 시대고 미친 시대니까 이거를 넘으려 그러면은 개개인이 미쳐야 되죠. 그때 저 사람들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잘못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사람들만 이렇게 한쪽을 밀어뒀던 그런 거에 대한 부채의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혹시 그러니까 침묵하는 사람 동조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 시대를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 같은 게 생기게 만드는 거죠. 소설 그 노래는 어디에서 왔을까 속 별미는 바로 미역국이었습니다. 이 미역국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는 또 어떻게 요리되어질지 한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와, 예쁘다. 참 자연이 선사하는 장면이. 저게 어딘가요? 와. 왠지 지금 바지락이나 뭐 이런 조개류, 맞네요. 백합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거 내가 잡으면 내 거니까. 저 백합 아닌가요? 직접 손으로 바르고 계세요. 백합과 미역국. 오. 백합이 들어간 미역국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맛있겠다. 네.
뭔가 그 조개탕 국물에 미역이 함께 가미된 것 같은 이게 느낌이 무슨 걸릴 것 끝날 같아요. 것 같아요, 미끈미끈할 것 같아요. 네. 아, 저거네요. 국물이 하얗게. 근데 보통은 미역을 같이 볶아서 쓰는데 좀 이거는 미역을 끓는 물에 끓는 물, 넣어서 네, 그냥 맛을 넣어버리는 내네요. 이제 조개를 미리 넣고 오면 조개가 막 오래 끓으면요 질기져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별수게 양념 뭐 기름 마늘. 참기름 같은 거 그런 거 안 넣고 백합에서만 우러나는 물. 간을 따로 많이 안 해도 되겠어요. 열린다. 아우 백합 입을 열었어요. 안녕. 백합조개가 조개 중에서 아주 특이하게 해감을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예,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참기름이나 기름을 볶지 않고 바로 쓰죠. 아 소고기 그럼, 할 예. 때랑 또 다르네요. 방식이. 끓여서 그냥 미역 넣으면 되죠. 네. 그죠? 굉장히 고급입니다. 맛도 고급스럽고. 백합 자체가 좀 비싸죠. 네. 굉장히 건강한 바다에서 네, 나온다고. 식재료인데, 네. 미역국이 비쌌어. 비싸니까 미역국을 그렇게 많이 못 먹어. 못 먹었는데 미역국만 끓여줘도 간장만 저거 끓여도 미역국을 참 맛있게 먹었을 때야, 옛날에는. 이건 백합 무침. 백합인데 미역을 같이 넣은 것 같아요 지금. 백합 미역 무침. 초무침. 아우 상큼하고 새콤달콤할 것 같은데요. 밥에 올려서 기가 막히게. 진짜 시원. 시원해. 네, 저걸 당장 먹고 싶어요 저 지금.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먹고 싶네요. 와, 저 아우. 백합 2개나 올렸어요 지금. 오, 3개입니다. 아우 맛있겠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 했는데 그냥 바로 먹을 다 거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나요? 무너지다니. 그냥 시원히 그냥 아, 미역국은 저렇게 밥을 말아 먹어야죠. 깍두기나. 가스기를 얹어서. 맛있겠다. 아, 어머니 맛있게도 드시네. 이런 미역국을 보면은 옛날 그 어머니 생각이 나죠. 이게. 진짜. 그야말로 정말 별미네요. 백합 미역국. 아 진짜 맛있겠다. 깍두기. 아, 밥하나 먹고 백합 싶어요. 미역국. 백합 미역국 진짜 신선해요. 전 처음 봤어요. 저는 백합이라는 조개 자체를 사실 처음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 아. 음식점에 백합탕 이렇게 있길래 백합 이런 거를 꽃으로만 봤지 진짜 조개. 그러니까 꽃탕인 줄 알았대요. 꽃탕. 저는 그 백합탕이. 백합탕이지 네. 꽃탕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진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이제 부안 쪽에 바닷가를 놀러 가면 갯벌에 걸어 다니면 발에 커다란 뭐 돌멩이 같은 게 하나씩 걸려요. 그거 빼보면 백합. 아. 이렇게 발에 걸리더라고요. 백합은 크기가 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해감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구워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별미 책방의 두 번째 별미가 들어있는 책은요, 바로 쿨하게 한 걸음입니다. 저는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자들은 꼭 한번 보라.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했습니다. 이 나이가 이제 내가 누구인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진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주긴 하죠.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네. 30대 여자도 읽어야 하고 20, 30, 40대, 50대 분들도 읽어도 이게 공감할 만한 에피소드들이 다 들어있고 맞아요. 이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더 흥미있게 읽은 것 같아요. 저 첫 장면부터 이렇게 공감 아니 약간 몰입이 되는 게 크리스마스 날 남자친구랑 헤어진다는 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여기 보면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사는 거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요즘 대세잖아요. 욜로족이라고 해가지고 인생 한 번 사는 거다. 어떻게 보면 그 유행이 일어나기 전에 이 책이 벌써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 않았나. 좀 놀랐어요. 그 부분을 맞아요. 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이걸 읽으면서 저는 요즘 책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이게 언제 쓰여진 책이지 하고 봤는데 한참 전 책이었던 거예요. 10년 전. 저는 이 주인공이 회사에서 어렵게 버티다가 그만두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장면에서 저는 좀 나라면 이때
이렇게 미리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거든요. 다들 지금 변화를 하는 그 시점에 서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은 그래? 이까지 왔다면 나는 한 걸음 더 쿨하게 내디딜 거다. 저는 뭐 책마을 살이라고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쿨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잘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것도 모를 일이죠. 또 후배들이 또 열심히 또 막 올라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전공까지 하면서 되게 오랜 시간 악기 하나만 가지고 쭉 하고 다른 길은 생각도 안 하다가 제가 우연히 이제 방송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피아노를 어찌 보면 이제 좀 쿨한 한 걸음이지 않았나 싶어요. 춘향 선발대회를 나갔던 게 또 쿨하게 한 걸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랬죠. 제가 좀 쿨하지 못해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래서 항상 여태까지 해오던 것들을 전부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해오던 것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또 새로운 도전을 한 적은 있어도 모든 걸 다 단절시키고 도전해본 적이 없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부럽고 멋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 쿨하게 한 걸음 속 콩나물국이 정말 이 쿨함을 대변해주는 또 음식이 아니었나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 우리 주변에서는 이 콩나물국을 어떻게 요리를 해낼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책마을에서 보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항상 음식 나오기 전엔 이렇게 아름다운 전경이 쭉 아. 펼쳐지죠. 전주군요. 전주의 유명한 콩나물국밥집인 것 어머. 같은데요. 여기는 특이하게 계란을 넣었어요. 그래서 풀어서 먹을 수 있게 저렇게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 계란 안 줬거든요. 네. 하도 주변에서 주고 손님들이 와가지고 왜 이 집은 계란 안 주냐 계란 없냐고. 사실은 굉장히 화를 내면서 계란을 주기 시작해서 지금은 저렇게 주는데, 저는 그 날계란에 그 콩나물국밥 그 국물 한 2-3스푼 넣고 맞아요. 거기에다가 그 조미김 있잖아요. 조미김을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지금 진짜 보통 되게 뭐 이제 맛있어요. 술한 상태로 먹는다고 이야기해서 어렸을 때부터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억은 좀 이렇게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제 같이 오면서 즐겨 찾던 곳이다 보니까 특별히 맛있고 그렇죠. 김이 무럭무럭 나는 거. 딱 삼정 씨가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70년 동안 전통이 있으니까 할머니나 어머니들께서 계속 만들어 내려왔던 그 전통이 사람들이 찾는 입맛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맛을 따라 계속 오다 보니까 이 맛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재료들이 고춧가루, 김치가 들어가서 적당한 크기의 콩나물. 저 정도 크기가 돼야 식감이 더 좋더라고요. 위에 계란을 좀 최소 1년에서 이제 3년 이상 숙성된 김치를 이제 국밥 안에 넣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장조림을 이제 끓이면서 고기에서 우려낸 그 간장을 국밥에 넣음으로써 좀 더 감칠맛을 돋게 하기 때문에 장조림 간장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주는 장조림 국물이라고 하는 거하고 신김치, 오래된 김치, 묵은 김치를 넣는 거하고는 저게 사실은 천년 조미료입니다. 저걸 넣어야 맛이 있어요. 저걸 안 넣으면 그냥 뭐 콩나물 맛만 나는, 네. 저걸 넣어야지 이제 시원한 맛이 나죠. 또 깨군요. 깨와 고춧가루. 고추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청양고추도 넣어줘야 맛있는데. 아, 김 나오네요. 자기가 근데 저런 콩나물 국밥 맛은요, 집에서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나더라고요. 사실은 그 전주에서 오랫동안 콩나물국밥을 집에서 만들어 드신 분들은 깨하고 김을 안 넣습니다. 안 넣어야지 오히려 콩나물국밥 맛이 본연의 시원하게 맛이. 나죠. 깔끔하고. 깔끔하고. 네. 계란도 안 넣고 김도 안 넣고 참깨도 저렇게 안 넣고. 사실
사실 그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왜 전주에 이렇게 콩나물 국밥이 성행하게 된 건지. 서울의 전주식 콩나물 국밥집 사장님은 직접 전주에서 콩나물을 받아다 쓰신다고 해요. 이 지역에서 물이 좋다 그러면은 정읍을 이야기를 하죠. 전주를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근데 이 지역은 물보다는 콩이, 특히 임실 쪽에 콩이 좋아서, 그래서 그 콩으로 전주에서 콩나물 국밥을, 그래서 외지 사람들은 전주 비빔밥 이러지만 정작 전주 사람들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콩나물 국밥을 먹었다. 그 콩이 임실에서 나온 게 좋았다. 네. 이렇게 이제 미역국도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고요. 콩나물 국밥도 만나고 왔습니다. 콩나물국. 여러분들 아까 선택에서의 마음의 변화가 지금 있으실까요? 네,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저 콩나물 국밥 완전히 고쳤습니다. 콩나물 식감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요? 아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좋아하던 식감이 콩나물 식감이었어요. 근데 지금 향이 냄새가 조금 나는데 지금 이건 콩나물의 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약간 이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데 이 향 자체에서 선생님 지금 조리되고 있는 게 뭐예요? 네, 지금 콩나물국하고 미역국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 이게 헷갈리네. 그럼 촌장님은 어떻게 저는, 마음의 변화가 있을까요? 아직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서 미역국, 저는 황태 들어간 콩나물국. 콩나물국. 전 미역국. 아, 또 나뉘네요. 저번 주에 이어서. 정현정 아나운서의 저의 선택이 선택이 중요한가요? 궁금해집니다. 그건 몰라요. 저는 여기 배신할 사람들이 어디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그 백합 들어간 거 보고 다시 한번 근데 지금 여기는 미역국. 백합 안 들어가요. 홍합 들어가요. 그래도 좀 시원한 맛이 합은 있을 거 합인가요? 아닐까요? 아, 잠깐만. 백합이 들어가는구나. 아, 그래서 홍합이 들어가죠. 시원하게. 저는 미역국. 토크를 해보니까 확실해졌어요. 전 미역국입니다. 미역국? 역시 이렇게 바꾸는 거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마지막에 촌장님, 모르겠네요, 진짜. 미끄러졌어. 미역국을 4명을 선택했고요. 콩나물국을 한 분이 선택하셔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맛있는 냄새가 끊임없이 여기에 콩나물국 냄새입니다. 움직이고 있는데요. 선생님, 아까 화면 속에서는 미역국에 백합을 넣었고 선생님께서는 마른 홍합을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마른 홍합을 넣었을 때는 미역국에 어떤 맛을 좀 가미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해산물 자체가 단백질 성분이 있어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맛을 이루기 때문에 아미노산 자체가 굉장히 입안에서 맛있다. 그 맛을 느끼는 우리 흔히 그 화학 조미료의 주성분? 네, 그게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홍합 하나만 넣어도 맛있는 미역국이 만들어지죠. 그럼 미역국 먹으면 맛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광고 하나 들을 수 있어요. 저 그 조리원에서 많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저는 홍합 미역국은 아직 안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런 색다른 또 맛까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은 게 제 스스로가 지금 확고하게 콩나물 국밥으로 넘어갔다가 홍합 얘기 듣고 지금 다시 넘은 거거든요. 그 정도로 홍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마음이 좀 갈팡질팡하는데 일단은 좀 실제로 육안으로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 내륙에 들어가면 생선을 싱싱한 생선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어물을 주로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날 것, 생것, 싱싱한 것보다는 얼말린 게 더 맛있고 그거보다는 완전 말린 게 더 맛있기 때문에 오늘은 뭘 선택을 해도 맛있는 게 콩나물국에는 말린 북어, 황태가 들어가고 이쪽에는 말린 홍합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홍합은 아무리 맛있어도 황태만큼 맛있지 않습니다. 미역이 있잖아요, 미역이 받쳐줘. 제가 살짝 흔들리는 것도 그거예요. 저는 소고기 미역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홍합 미역국이 제가 생각하는 그 소고기 미역국의 맛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황태가 맛있다니까요. 그 혹시 미역이 돌미역인가요? 돌미역은 아니라니까요. 네. 돌미역 아니에요? 저는 마트에서 사서 맛있는 건강한 산모용 이렇게 쓰여져 있길래 맛있는 건강한 기본적으로 산모용. 네. 왔다. 이게 뭐예요? 콩나물국입니다. 따뜻해. 시원하다고. 아우 시원해.
미역국이 미역국이 왔습니다. 홍합 미역국. 자, 오. 잡으시고요. 오늘은 선생님이 뚜껑 열어볼까요? 오늘도 자. 총장님께서 한번 어우, 시원한. 시원한가요? 아우, 하나, 시원해. 둘, 셋. 셋. 와. 이거 약간 북엇국 같은 느낌이에요. 그 해장 북엇국. 왜 냄새 맡는지 알겠네. 제가 부부 이야기를 몇 번을 했는데 냄새나 맡아보세요. 아, 이건 진짜 북엇국이에요. 이거는. 우리 콩나물국 하기로 했는데 북엇국. 너무 깔끔한 콩나물국이에요. 저희 미역국은 뭔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화려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역과 홍합만 넣고 끓인 정말 네. 최고의 미역국이에요. 사약을 들라. 저희는 뭔지 알겠죠? 이게 진짜예요. 바다의 향이 깊으면서도 감칠맛 날 것 같은 그 맛이 딱 느껴지죠? 저는 미역이- 보여주고 네.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콩나물국을 본 두 사람. 더구나 잠깐만. 여기는 배신의 달인입니다. 달인. 틈만 나면 배신합니다. 배달.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최선정 씨 최후의 발언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요. 직접 보고 난 다음에 어때요? 직접 보고 난 다음이요? 오늘은 제가 먹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됐네. 무슨 말인지 알겠네. 네. 네. 왔어요 감이. 미역국을 끓여서 주전자에 담아 들고 묘자한테 가는 길에 밭꽃이 하얗게 피었다. 나는 아버지가 시원하다고 한 콩나물 국물을 연방 떠먹으며 괜히 콧물만 훌쩍거렸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초질과 흔들리는데요. 밀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 쿨하게 한 걸음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자, 자. 선택하는 쪽을 남기시면 됩니다. 바로 가시죠. 자, 누가 못 먹을지. 근데 재민 씨, 네. 한 번도 안 먹어본 적 없죠? 저는 성공률 100%입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 기록을 깨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타임.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칠게요. 하나, 둘. 이 타임에 제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콩나물이었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대박. 대박. 와. 아니 이걸 딱 열자마자 이거다 했죠. 이 비주얼 보세요. 특히 아마 선정 씨는 이 두 개의 고추 고명을 보고 저 마음을 고추 때문에 마음을 확 바꿨거든요. 제가요.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와. 약은 좀 오르네요. 아니요, 잠깐 왜 나오셨죠? 저번 주에 나오셨던 그분이시죠?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 선생님, 선정 씨 다음 영화 출연작이 라이어라고. 라이어. 네. 오늘 알겠어요. 그 쓰라린 마음은. 선생님 여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밥을 말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세 사람 주고요. 저쪽은 무시거든요. 저는 저 큰 그릇 뭐 굳이 안 주셔도 돼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도 좀 주시는가요? 네, 드리겠습니다. 예, 김치도 고맙습니다. 좀 주시고. 선생님 그 끓인 음식들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라니요. 저희가 다 여기 먹어갈 드실 거예요. 저에게 분들이 버려주세요. 많으세요. 네. 저에게 버려주세요. 진짜 국물이 너무 맑아요. 고추 들어갔어 거기다. 너무 맛있겠다. 국물이 완전 막 맑아. 침이 막. 이거요. 와, 제가 얼큰한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시원하다. 이게 시원하고 얼큰하고 그 고추 향이 확 입에 퍼지면서 너무 맛있네.
근데 이게 사실 해장용인데 술이 당기는 건 왜인 거죠? 네, 술 한 잔 하고 아니 미치셨어요. 지금 이 책 다시 읽고 있는 거예요. 미쳐가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시죠? 김치랑 밥이에요. 맛있지? 이거는? 역대급. 오, 와우. 김치를 올려서. 역대급이에요. 정말 맛있죠. 지금까지 중에 진짜 역대급. 와. 한광희 선생님께서 엄지척을 했다는 건 정말 맛있다는 진짜 거예요. 오늘 못 먹은 두 분 어떠신가요? 다음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별미 책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맛있는 별미와 책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지지 않을 거예요. 저 마저 먹어야겠어요. 전투력 급상.